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 탑 10입니다. 세계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이며 한국의 세계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은 167개국 1121건이나 있다고 하네요. 10위는 미국으로 24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땅덩어리만큼 세계유산이 그러게요. 많네요. 9위는 러시아로 29개가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8위는 영국으로 32개가 있다고 합니다. 32개. 7위는 멕시코로 35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6위는 인도로 38개가 있다고 합니다. 5위는 프랑스로 45개가, 4위는 독일로 4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3위는 스페인 48개가 있고요. 공동으로 1위는 중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5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러게.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몇 개나 될까요? 문제입니다. 17개? 땡입니다. 몇 개입니까? 네. 보통 사람은 잘 모릅니다. 네. 솔직히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한국은 총 14개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네. 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묘. 종묘. 1995년도에 지정된 종묘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봉안한 사당입니다. 동아시아의 유교적 왕실 재래 건축으로서 공간 계획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보존 상태가 우수합니다. 14세기 말에 창건되어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중건을 했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증축이 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묘인데 네. 가본 적 있죠? 그럼요. 가보죠. 그렇죠. 종묘, 가까이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종묘와 마찬가지로 1995년 등재되었고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입니다. 석굴암은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이며 불국사는 인공적으로 쌓은 석조 기단 위에 지은 목조 건축물로 고대 불교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석굴암 조각과 불국사의 석조 기단 및 2개의 석탑은 동북아시아 고대 불교 예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입니다. 석굴암 가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나요? 경주 수학여행 많이 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죠. 봤습니다. 세 번째는 해인사 네. 장경 판전. 등재 연도는 마찬가지로 1995년입니다. 경상남도 하천군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제작된 8만 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해 지어진 목판 보관용 건축물입니다. 주불전 뒤 언덕 위에 세워진 단층 목조 건물로 15세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처음부터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로 지어졌고 창건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 판전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진짜? 해인사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하는 것 같아요. 해인사는 들어봤는데 장경 판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창덕궁의 등재 연도는 1997년도. 창덕궁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궁궐입니다. 건축과 조경이 잘 조화된 종합 환경 디자인 사례이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공간 분위기를 읽게 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건축사에 있어 조선시대 궁궐의 한 전형을 보여주며 후원의 조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실 정원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창덕궁 가봤죠? 그럼요. 가봤죠. 그렇죠. 되게 대단한 곳이네요. 다섯 번째, 수원 화성. 수원화성.
등재 연도는 창덕궁과 마찬가지로 1997년이며 수원시내 한복판을 광범위하게 점하고 있는 수원화성은 우리나라 성곽 문화의 백미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성곽의 장점만을 흡수해 완벽하게 건설된 도시 성곽이며 세계 최초에 계획된 신도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정조 18년 2월에 시작해서 2년 6개월 만에 완공을 이룬 수원화성은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기술을 집약시켰던 것입니다. 수원 화성. 저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알았습니다. 좋은 곳이고 유명한 곳이네요.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수원에 갈 일이 있어서 작년에 봤었는데 되게 진짜 거대해요. 웅장하다 해야 되나? 네. 여섯 번째는 고인돌 유적. 고인돌 유적. 등재 연도는 2000년도입니다. 고창, 화순, 광화에 있는 고인돌 유적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실로 고인돌 왕국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고인돌 직접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소풍 가서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진짜요? 소풍? 귀여워. 일곱 번째는 경주 역사 유적지구. 등재 연도 2000년도 경주 역사지구에는 조각, 탑, 왕릉, 산성 등을 비롯해 신라시대의 뛰어난 불교 유적과 생활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7세기부터 10세기 사이의 유적이 많고 이들 유적을 통해 신라 고유의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의 수도로 신라인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 하면 신라. 네, 그렇죠. 여덟 번째는 제주의 화산섬 그리고 용암 동굴입니다. 총 면적 18,846 헥타르 규모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천장과 바닥이 다양한 색의 탄산염 동굴 생성물로 이루어지고 어두운 용암벽으로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손꼽힙니다.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유산은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조선 왕릉. 조선 왕릉 등재 연도 2009년. 조선 왕릉은 519년 지속된 한 왕조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왕릉은 선조와 그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며 왕실의 권위를 다지는 한편 선조의 넋을 보호하고 능묘의 훼손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을 중시하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움이 뛰어납니다. 열 번째는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하회와 양동. 네, 하회, 양동. 등재 연도는 2010년. 14세기에서 15세기에 조성된 하회 마을과 양동 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시종 마을입니다. 숲이 우거진 산을 뒤로하고 강과 탁 트인 농경지를 바라보는 마을의 입지와 배치는 조선시대 초기에 유교적 양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옛 마을은 주변 경관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자양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남한산성. 남한산성. 2014년 등재 연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남한산에 있는 조선시대의 산성입니다.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2번째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등재 연도는 2015년.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백제와 관련된 역사 유적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3번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등재 연도는 2018년이고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을 구성하는 7개의 사찰인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는
종합적인 불교 승원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로 한국 불교의 개방성을 대표하면서 승가 공동체의 신앙, 수행, 일상생활의 중심지이자 승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마지막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등재연도가 2019년도 올해네요. 올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로 성리학의 이념으로 설립된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을 묶은 것입니다. 한국의 서원에는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정읍의 무성서원, 장성 피람서원, 논산의 도남서원 등 9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을 알아봤는데 네. 한국에 14곳이 지정되어 있죠. 안 가보신 분들은 네. 한 번씩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면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을 알아가는 시간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